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이 12시까지는 이제 우리 홈택스에서 이제 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을 하는 방법이랑 이제 그리고 결산 서류 공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그 서식 그 작성 방법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먼저 변경된 사항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출연재산, 운용소득 이제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인데 이때 이제 운용소득의 작성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종전에는 이제 운용소득의 이제 의무사용 기준금액하고 이 사용금액을 이제 전년도 이제 출연재산 운용소득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그 해당 사업연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사용 기준금액과 사용금액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2년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 100만 원 중에 22년 뭐 60만 원, 23년에 40만 원 사용을 하고 그리고 23년 배당소득 50만 원 중에 이제 23년에 30만 원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제 종전에는 이제 의무사용 기준금액란에 이제 전년도 운용소득인 이제 100만 원에 80만 원을 이제 기재를 하고 이제 10번 직전연도 사용금액란에 60만 원 및 이제 해당 연도 사용금액을 40만 원을 기재를 했는데 이제 이번 이제 시행부터는 이제 9번 의무사용 이제 기준금액란에 이 8번 해당 연도 운용소득 50만 원의 80%인 40만 원을 기재를 하고 이때 그리고 그러니까 10번에 여기 이제 직전 연도 사용금액란은 별도로 이제 기재를 하지 않게끔 이건 지금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작성 방법에 대한 수정 사항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식은 이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인데 그 서식에 이게 혹시 서식 실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뒷면에 보시면 작성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가 당초 정전에는 이제 만기 3개월 미만의 이제 3개월 미만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수정된 내용이 만기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 등으로 수정이 되었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홈택스 이제 입력 순서가 이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이제 그 사용 계획 및 진도의 내역서를 이제 먼저 이제 입력을 했었고 이제 입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4번, 5번, 6번에서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랑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래야 조금 더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실 수 있게끔 이제 기능이 이제 자동 체험 실행하기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를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6번으로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전년도보다는 더 쉽게 작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익법인의 세무 확인서 그 서식 이제 개정 사항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산 보고서랑 이제 세무 확인서의 이제 수익 현황이 이제 일치하도록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 이때 수익 금액이란 이제 수익 금액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수익 원천별 이 내역에 사업 외의 손익 그리고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공익 목적 사업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그 출연재산 보고서와 이제 세무 확인서 관련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제로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기 위해서 홈택스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때 이 세 번째에 이제 신고 보고에 보면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처음에 로그인 하시면 이 파우창 이제 보통 1번이 이제 결산서류 공시 등록 있고 뭐 이제 세 번째 이제 실제 출연재산 보고가 있는데 파우창이 뜨는 내용이 먼저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결산서류 공시를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먼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 동일한 항목들은 그대로 이제 풀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오게 다 하시게 되면 각각 하시게 된다면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이랑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류 공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동합신고라는 게 생겼으니까 아마 동합신고에서 한 번에 하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꼭 이제 실질적 여기서 출연사 보고 제출을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파업창이 또 하나 뜨게 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법인 이제 의무이행 안내 서비스라는 그 파업창인데 이 파업창이 이제 내용이 조금 많긴 합니다만 이 파업창 내용을 보시면 우리 공익법인이 지난 2년간 그러니까 21 사업년도, 22 사업년도에 이행했던 그 의무별로 그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걸 보시면 뭐 전용 계좌는 개설되어 있는지, 출연해서 보고 제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신고 도움 자료 확인하기란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내용은 각각의 개별적으로 우리 공익법인별로 이제 모든 공익법인들의 이제 똑같이 이제 드는 게 아닌 우리 이제 각각의 개별적으로 공익법인별로 이제 어떤 이제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신고된 내역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유의를 하셔야겠다 그런 부분을 개별 각각 그 공익법인별로 이제 하나도 없는 공익법인도 있고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공익법인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니까 혹시 이 여기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신고에 하실 때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이제 혹시라도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팝업 창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출연받은 재산에 이제 사용 관련 안내도 있고 이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안내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올해 개선된 내용이 뭐 이제 일부 이제 내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세부 내용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그 여기에 이제 지금은 올해 정기 신고 지금 23, 4학년도 돼서 이제 4월 달에 신고를 하실 때는 만약 개별 화면을 이용하실 때는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이전 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가 있으면 그때 보시면 여기 구공익법인 보고서 작성이라는 버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23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여기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그 신고 도움 자료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 보시는 것 같이 이제 23가지에 대한 내역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만 이제 안내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유의를 하실 게 우리가 혹시 공익법인 업무를 이제 계속 하셨던 담당자분들이나 대표님들 같은 경우 아실 텐데 그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고 난 뒤에 혹시라도 오류가 이제 나중에 출연재산 보고 말고 이제 공시사항에서 이제 만약 오류가 있다고 해서 혹시 안내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16번에서 전년도에 실제 이제 어떤 수정 사항이 있어서 재공시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16번 항목을 해서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이제 나중에 공시하실 때 결산서를 공시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1번부터 13번까지 이제 화면이 각각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정보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처음에 들어가 보면 이제 3년도란에는 출연재산 보고 대상 3년도인 즉 이제 1월 1일 이제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장성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세부 사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음,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 만든 부분이 이제 글자가 조금 이게 조금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럼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하고, 그 다음에 수익 사업 운영 여부,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 여부는 직접적으로 해당 사항을 이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외부 전문가 만약에 세무 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여로 체크를 해야지만이 그 여로 체크해야지만 이 이후에 이 11번에 이 세무 확인서 입력하는 화면에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꼭 이제 처음에 여로 이제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다시 돌아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번거롭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여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 회계 감사 여부에서도 이제 외부회계 법인이나 이제 감사반으로부터 해가지고 감사를 안 받고 우리 공익법인에 있는 이제 계시는 이제 내부 감사인들도 계실 건데 그러한 이제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결산서 확인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때는 외부회계 감사라는 이제 부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해당 화면에서는 우리 이제 이첫 번째 보시면 이 공익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하고 그리고 수익 원천별 수익 비용 현황을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이제 자산 보유 현황은 그 우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상에 각 자산 종류별로 그 장부 가액을 이제를 기재를 하셔야 되고 하는데 이제 이때 그 종자산 가액은 재무상태표상의 종자산의 장부 가액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번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상태표상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이제 순액으로 작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식 출자 지분이랑 예 16번 예지금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때 이제 구분을 조금 유의를 하실 부분이 이게 꼭 이 통합해서 작성을 되는 부분, 이제 신고서를 검토를 하다 보면은 출연해서 보고서를 보다 보면 통합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여기에 뭐가 해당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꼭 이제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이 15번 주식 출자 지문에는 이제 우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보통 유선주 출자 지분의 그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고 그리고 16번에 여기 금융자산에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뭐 정기예금 이러한 그 국채, 사채 뭐 이러한 장부 가액을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타가 17번 기타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매출 채권, 미수이자, 빚품, 뭐 차량 등 이러한 그러니까 앞에서 토지, 건물, 이제 뭐 주식, 금융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 가액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미수이자도 여기에 이제 그 17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자라고 해서 금융자산에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 수익 원천별 이제 수익 비용 현황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운영성과표 상에서 이제 공익 목적 사업이랑 그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수익 금액이랑 수익 금액, 비용, 이제 이익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사회복지, 뭐 의료, 문화, 예술 등의 공익법인의 우리 정관에 기재된 공익 목적 사업을 이제 그렇게 지칭을 하고 그리고 기타 사업은 그 부동산 임대 등 공익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다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공익 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그 공익 목적 활동에 부수적인 이제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념품 판매라든지 뭐 카페 운영 이러한 부분은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각 항목별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금융란이 있는데 이 여기는 운영성과표상에서 이제 이자 배당 기타 금융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 기타 금융에는 주식 채권 이제 매도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 처분 손익을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에 27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 외 손익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익 목적 사업에 이제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그 사업의 손익, 즉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부동산을 제외한 그 유형자산 처분 손익 등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8번에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한입, 전입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입금에 산입을 한 경우 이제 입금에 산입한 경우에 그 금액을 이 수익 금액에 기재를 하시고 고유 목적 사업이라든지 뭐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손비로 계산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 금액을 이제 비용란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익 목적 29번의 공익 목적 사업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 등의 이러한 수익 금액과 그리고 장학금 지급을 한 경우 이러한 공익 목적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출연받은 재산의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여기서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걸 왜 작성을 하느냐로 이제 보게 됨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지켜야 할 그 의무사항 중에서 이제 공익법인이 이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3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실 때 뭐 직접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엑셀 풀로기로도 이제 수록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편하신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여기 먼저 이제 그 엑셀 업로드 이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제 그 여기서 아까 앞에서 내려받았던 엑셀 서식을 반드시 그 서식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서식을 다운받은 서식에서 그 안에 내용을 별도로 이제 절대 그 폼의 서식을 변경을 안 해야지만이 그 파일 업로드할 때 오류가 발생이 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토지라든지 건물도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토지나 건물 등은 엑셀 블록의 기능이 이용이 안 되니까 그 직접 작성 방식만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만약에 작성을 하는 경우에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출연받은 중에서 만약 재산 중에서 직전 이제 4년도 이전에 출연받아 가지고 이미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굳이 작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년이나 22년도에 받은 기부금을 22년 말까지 전액 사용했다면 명세서를 이제 작성 안 해도 되고 만약에
22년 만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면 23년 사용분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이제 출연지 작성을 할 때 우리 현금이나 토지라든지 이러한 출연재산별로 그 출연일이 빠른 재산부터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 모든 재산을 이제 할 건 아니고, 근데 금액 이제 여기서 이제 금액 기준이 있는데, 이제 연간 50만 원 이상을 이제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작성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개인별로 연간 5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출연자명을 이거 소액계로, 여기 소액계로 해서 개인별 금액을 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확인을 하기 어렵다, 이때는 무기명자를 선택을 하시면, 이때는 이제 뭐 SSS라는 이제 직접 계좌로 입력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머지 현금, 토지란 이제 출연재산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지라는 이제 뭐 토지나 부동산 이제 건물인 경우에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 10번의 가액란을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출연 당시에 시가로 적으시되, 시가를 이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아니면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간 평균액 등으로 입력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되는 게 아래쪽에 이제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시면 혹시라도 전년도에 작성을 했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전기 자료 불러오기를 이용을 하시면 이제 편리하게 전년도에 작성했던 사용명세가 자동으로 이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채워지면 항목별로 이제 클릭을 한 후에 그러니까 23, 4학년도에 사용한 금액하고 사용처를 입력한 다음에 등록하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해당 명세가 수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해당 사면도에 별도로 출연받은 재산 목록만 그 별도로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 해당 3년도 중에 사용 금액이 없다고 하면 0으로 입력을 하시고, 사용처는 이제 미사용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서식에 그 우리 출연미재산 사용명세 작성과 관련해서 작성 사례를 한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그 현금 1억과 이제 차량 운반구를 이제 운반걸 출연받아서 그 현금 중에 1억 중에서는 7천만 원을 정기 예금에 적립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정기 예금에 이제 예탁한 경우는 수익용 자산을 이제 취득을 한 이제 것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사용 금액은 3천만 원만 기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차량 운반구가 출연받은 차량 운반구가 만약 5,800만 원이다. 이때 이 차량을 우리 당해 3년도에서 고유 목적 사업인 이 이제 장애인 뭐 이동수단 사용이라는 이런 보조 및 지원 사업에 한 경우에 이때는 몽땅 이제 사용을 한 걸로 봐서 미사용 잔액은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익 사업용 자산을 하거나 이제 운용을 하는 경우에 이제 출연재산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한 것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이후에 이제 그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이제 본 서식 통해서 관리하고 이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그 우리가 그 출연재산을 이제 매각을 한 경우에는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아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을 해가지고
3년 이내에 매각한 이제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매각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동안 매년 그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 실적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23 사업연도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 사업연 이제 23 1월 1일부터 소급을 해서 이제 3년 이내인 20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한 그 재산이 있다, 출연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이게 두 번째 보시면 그 출연재산 매각대금 지출명세서라고 있는데, 이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 위에서 작성할 그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서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 서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서식을 이제 작성하기를 버튼을 클릭을 하게 넘어가면, 그 여기서도 이제 작성을 할 때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을 해서 또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혹시라도 처음에 이제 만약에 전년도에 또 이제 정기 이제 작성한 이제 제일 편리하게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기에 이제 만약 작성한 이제 사용 매각 대명세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맨 처음에 여기 정기 자료 불러오기가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내용을 불러와서 그 사용 금액을 수정을 하고, 이제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에 이제 추가로 이제 매각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편리하게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이제 개별적으로 작성하실 때 여기서 각각의 이제 항목별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내용은 이제 아마 교재에도 다 있으실 텐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만 제가 간단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는 7번에 이제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 혹시나 작성을 하실 때 그 매각대금 총액에 혹시나 국세나 지방세가 이제 포함이 돼 있다, 이제 그런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그 뺀 금액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 기준 금액은 그 매각 일자에 따라서 이제 매각 대금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기준 금액은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9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사용금액과 10번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은 이제 여기서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을 기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출 명세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 이 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지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지출 명세서를 클릭했을 때 넘어오는 화면입니다. 이때는 이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매각 대금을 이제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그리고 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 그리고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때 그 작성을 이제 각각의 사례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수혜자나 수혜단체 지출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까 우리 3번에서 봤던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할 때는 그 기준 금액이 5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혜 금액이 100만 원 이제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나 수혜단체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성명, 뭐 지출 목적, 지출액을 이제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액이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이제 수혜자라든지 그 단체명을 적고 지출 목적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대금으로 두 번째 이제 그 부동산, 뭐 미술품 이러한 자산을 취득을 한 경우에도 이제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인 자산은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고 100만 원 미만인 자산은 그 자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부분이 매각 대금을 만기가 이제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 예치한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 이제 사용한 걸로 봐서 이제 지출명세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보통 예금이나 이제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에 예치한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이제 사용한 게 아니고 현금성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라서 지출명세에 작성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매각 대금을 이제 운영 경비에 지출을 하는 경우에 그때는 인건비, 임차료 등의 지출 목적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전년 이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한 실적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운용소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출연재산을 이제 수익 사업이나 예금 등의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발생되는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이제 운용소득은 이 운용소득이 발생한 3년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접 이제 작성을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전년도 운용소득 작성할 때 여기서도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여기 보시면 정기자료 블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4번의 사용 기준액은 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금액에 대해 80%를 곱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지금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그 1년 내에 우리 공익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이제 사용 금액의 기준 금액에 미달을 한 경우에 이제 이때는 6번의 가부족액 여기에 음수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옆에 이제 여기에 8번부터 12번까지에 대한 5년간 평균 실적을 이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부족액이 뭐 양수 이제 0보다 크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작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3번에 그 수익 사업 등의 소득 금액인데 이 여기는 이제 출연재산을 이제 수익 사업이나 예금 등 이제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생긴 그 소득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보조금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그 주식 등의 출연재산이 아닌 그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운용소득을 안 보기 때문에 아까 용어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그 운용소득 안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를 하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가산액이랑 차감액이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각각의 해당이 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이 이제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내용을 설명해 놨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소도 이제 내용이 이제 18번부터 이제 차감액에 대한 내용을 이제 내용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근데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여기 이제 24번에 기준 미달 사용액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 금액은 이 전년도 운용소득을 이제 기준 금액에 미달해서 사용해서 이 6번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 5년간 평균으로도 이제 했는데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도 마이너스 음수가 나왔다. 이때 이 각각의 음수가 나왔을 때 이때는 이제 그 지켜야 할 부분은 이제
이제 그 부분을 이행을 못한 거다 보니까 이제 가산세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둘 다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 금액 중에서 마이너스일 땐 절대값 중에서 이제 작은 금액을 이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게 되면은 여기 25번의 미달 사용 가산세에 이제 그 10%에 대한 그 금액이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네, 그리고 이제 운용소득 그 앞에서 이제 사용명세서에서 작성했을 때 여기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이제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서 해당 사면도 중에 이제 사용한 내역이 있거나, 그리고 여기 15번에 고유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이 있는 경우에 여기 이제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각각의 이제 여기서 이제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 목적 사업 지출 명세를 해서 선택을 하게끔 각각의 별도로 나오게끔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내 작성 예시를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받으시면 도움을 이제 예시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게 올해 이제 바뀌었던 이제 원래는 전년도에는 이제 세 번째에 있던 내용인데 그 이제 여섯 번째로 내려오면서 이게 편리하게 이제 작성을 하는데 조금 편리하게끔 했다고 약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했는데 그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내용 이 서식이란 이 어떤 서식인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출연예산이나 운용소득 매각된 내가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 이 서식이 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하고 이 그 관련 재산과 관련된 의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사용 계획을 세우고 이제 사용한 진도 내역을 관리하는 이제 서식인데, 그 직계표 각각 앞에 세 개의 직계표 성격으로 보시면 이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이제 그 운용소득 매각대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을 해야 되고, 이때 작성을 하실 때는 그 각 재산별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나누어서 적지 않고 사업연도별 재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이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앞서서 이제 작성했던 그 세 가지 서식에서 이제 목록이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해보시게 되면은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건데, 일단 그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아래쪽에 목록이 이제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록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 혹시나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해당 목록을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상단에 이제 상세 내역이 나타나는데, 이때 그 항목을 수정한 후에 등록을 하기를 누르면 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주식 출자 지분 보유 명세서로 이제 우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작성을 하면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기업 집단에 속하는 뭐 계열법인과 그 밖에 법인을 구분해서 이제 이 계열법인 여부에 따로 이제 구분해서 적고, 혹시나 또 동일한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이제 의결권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또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또 여기에 보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이 정기 자료 블록이라는 게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 정기 자료 블록이 기능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 하단 목록에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이제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고, 혹시나 3년도 중에 매각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주식은 삭제를 하고 이제 신규 취득한 주식은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사 등 선임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인데, 그 우리 공익법인 전체에 이제 그 이사하고 임원의 이제 명세를 작성을 해야 되고, 앞에 우리 기본 사항에서 이제 기재했던 이사수, 임직원 수에 맞는 현황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작성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그 각각의 이제 박스별로 이제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당되는 경우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때 이거 구분란이 이제 이사하고 임원을 이제 구분을 해서 적는데, 이제 만약에 이사랑 임원을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도 여기 우리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직전 3년도에 그 작성된 이사 등 선임명세서 불러오기 가능하니까, 이제 변경된 이사에 대해서만 추가해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고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출연자 또는 이제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행을 5분의 1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것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그 관련된 내용을 적으면서 그 초과되는 이사란 임직원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그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제 지출된 그 경비를 이제 기재를 하고 이제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나 교직원 이러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그 전문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 입력 화면인데, 이거는 아까도 이제 보셨던 정당한 대가 수치 없이 특수관계인을 위해서 광고 홍보를 금지를 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를 화면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만 구분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별도로 이 행위 내용에 이 구분 선택을 하셔가지고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세무항의서 작성 화면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에 기본 사항에서 이제 여로 선택을 한 경우에만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부 전문가에게 혹시나 세무 확인을 받았다고 하면 그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자산 보유 현황이랑 뭐 수익 금액 현황은 그대로 이제 불러와지니까 별도로 이제 건드릴 이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위반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그 아래 이게 지금은 원래는 위 아래 연결된 화면인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첨부 서류를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그 전에 이제 이 세무 확인 결과 직계표 작성하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도 1번의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반드시 이 앞에서 20번 위반 금액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되고, 이 여기 2번부터 14번까지는 이제 외부 전문가가 확인한 그 적정 여부하고 위반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여기서 이제 그 여기 10번하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적정 여부가 반드시 여라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 여라 하더라도 여기 첨부 서류를 이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는 적정 여부가 부인 경우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출연유산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바로 이제 결산서류 공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공지사항에 다 이제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결산서류 공시 관련해서 이제 변경된 사항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익법인이 혹시 이제 당초에 공시한 내용 중에서 수정해서 재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제는 이제 재공시 사유를 반드시 이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재된 내용이 공시 시스템에도 이제 사유가 공개가 되니까
혹시라도 이제 수정하실 이제 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제 외부에 공개된 내용이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그 조금 이제 꼼꼼하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시 관련해서 아까는 이제 개정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간편 공시 대상 즉 이제 그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자산 금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우리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 이제 그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에 전년도까지는 해당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만약에 공시를 하지 않는다 아니면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선 사항 중에서 세무대리인도 이제 공시를 이제 하실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선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미리 체험이라고 이런 이제 미리 체험과 자동 체험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 공익법인이 이제 이게 비슷한 서식인데 그 동일한 내용인데 계속 이제 중복으로 이제 작성 이중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이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불편함을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체험, 자동 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신고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체험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리고 결산서류 서식 내에 동일한 항목을 자동으로 이제 채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서류 서식 중에서는 이제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순서가 재무상태표 기본 정보 다음에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서식 간에 이제 동일한 항목들은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편리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말씀드린 게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이제 결산서를 공시를 만약 개별적으로 개별 화면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산서를 공시할 때도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 순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 체험 사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서식간으로 이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은 이제 어차피 내용에 뒤에서 이제 말씀을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텍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결산 서류 공시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표준 서식하고 이 출연산 보고랑 다르게 이제 표준 서식 대상이 있고 이제 표준 서식이랑 간편 서식으로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 이제 소규모의 이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구 버튼이 각각 있는데 여기는 이제 3년도 종료일이 이제 23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여기서 이용을 해서 이 버튼을 이용을 하셔야지만이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본격적으로 각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제 첫 번째 기본 정보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로그인 하시면은 해당 화면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사업자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위쪽은 지금 사업자 등록증 사항에 이제 이제 내용이 그대로 불러오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전년도에
그 공시한 내역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대로 불러오게끔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뒷부분에서 작성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게끔 이사수라든지 세무 확인 여부,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 여부, 이러한 이 각각에 해당되는 사항을 그 기본 사항에서부터 꼼꼼하게 이제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기를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수로 만약에 5명을 기재를 했는데 그 뒤에 가서 이제 이사등 고성 현황 명세서 가가지고 만약에 4명만 기재할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이제 발생이 되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작성하실 때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이제 그런 불편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엑셀 이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한 내용을 이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신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공익법인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이 공익 이제 재무상태표는 보신 바와 같이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내부거래 조정이라는 이제 지금 화면을 갖고 왔지만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건데, 처음에 들어가 보시면 이 내부거래 조정은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여기 위에 보면은 내부 거래 조정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내부 거래 조정이 이제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해당되는 내용이 이 자료 보시면 공익 목적 사업과 그 우리 기타 사업 간에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차감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재무상태표는 운영성과표가 단기 정기로 해서 이제 각각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년 공시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정기 재무상태표가 그대로 불러와 가지고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또뭐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해서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전년 공시자료 조회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난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네 번째로 주석 작성 제출하는 화면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공시 범위가, 이게 재무 정보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해서 그 재무 상태표와 운영 성과표뿐만 아니고 재무제표 주석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적인 추석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안 하게 되면 이것도 가산세가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고, 여기서 사실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주석을 이제 제출하는 대상은 이게 먼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이제 주석을 포함한 전체 감사 보고서를 여기에 이제 14번 감사 보고서 제출해서 첨부 서류에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공시 부담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필수 출석 기재 사항 중에 한 15가지 되는데, 그, 그 중에서 7가지만 작성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작성을 하실 때 해당이 없으면 다 몽땅 해당 없음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해당되는 내용만 주석 작성하기 클릭을 해서 이제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자세한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도 이제 작성한 파일이 있다고 하면 첨부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재무 현황 및 자산 현황을 이제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작성을 했었던 그 재무상태표상 그 가액을 공익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랑 이제 이러한 각각의 내용들을 이미 재무상태표에 입력이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기 보시는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각각의 하늘색 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모두 자동으로 입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 주식 및 출자 지분, 금융자산, 기타 자산 부분은 이제 모두 이제 직접 입력을 해야 되니까 혹시 입력을 하실 때 그 혹시 누락이 안 되게끔 유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도 이제 뭐 그 참고를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우리가 화면별로 작성해야 되는 화면별로 이 도움 마련 버튼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우리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뭐 예를 들어서 현금 및 현금증 자산 같은 경우는 표준 서식 자산 현황 중에 29번에 해당이 되고, 이 29번에 보면 예금 적금 등의 그리고 매출채권과 뭐 선거 비용은 30번에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도움말도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각각 이제 해당되는 동영상으로 저희가 다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으로는 여기는 이제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을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까 3번에서 운영성과표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 작성된 운영성과표의 그 가액을 공익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하는 서식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모두 다가 이게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 위에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기를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하늘색 부분이 모두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아무런 이제 조금 진짜 여기서는 진짜 너무 이제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좀 그 운영성과표를 입력을 할 때 그 보조금을 이제 기부금에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기부금을 이제 회비 수익으로 잘못 분류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조금 이제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고용 장려금처럼 이제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수입이 아닌 그 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이제 사업을 수익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항목을 분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해서 해주시고, 이제 지금은 다 여기 어 다음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 아, 여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공시 오류 이제 실제 그 공시된 내용을 점검을 하는데, 작성하실 때 이제 여기는 지금 간편 서식입니다만 각각 111을 이렇게 실제 그냥 부실하게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대로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익목적 사업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사업 현황을 이제 직접 작성해서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공익법인이 정관상 수행하고 있는 그 여러 공익 사업에 대해서 잘 부합되게끔 이제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잘 해주십사 왜 당부를 드린 이유가, 이 공시서식이라는 게 그 외부에 아시다시피 외부에 열람이 되지 않, 이제 외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열람을 할 때 이제 그 검색하는 이제 조건 값을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이역에서 입력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이제 이제 조회를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전화 받았던 내용이 왜 우리는 이제 다른 단체는 다 공익법이 다 나오는데 우리만 안 나온다. 그리고 보니까 사실상 이 이제 신고를 할 때 이 기타 사업 내용이라든지 해당 업성 이런 데다 이제 입력을 해다 보니까 그렇게 조회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그 우리 공익법인의 현황에 맞게끔 최대한 이제 맞게끔 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 이제 그 공익 목적 사업의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사업 수행 비용의 이 합계가 이, 이 수익 비용의 합계가 이 우리가 앞에서 입력을 했던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에 사업 수행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금액을 일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공익 목적 사업의 수익 세부 현황을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도 하나의 색셀이 이제 많듯이 앞에서 이제 운영성과표에서 이제 입력을 했던 그 수익하고 증기란에는 이제 전년도에 공시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그대로 불러와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얀색으로 된 부분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부금품 이게 그 기부금품 중에서 이제 구분을 이제 성격별로 이제 개인이냐 그리고 영리법인 기부금품이냐 영리법인이냐 아니면 그 모금단체 등으로부터 이제 받은 거냐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안분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 이제 반드시 이 금액이 여기에 기부금과 일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부금 중에서 물품으로 받은 경우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분류를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익목적 사업의 그 비용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여기 보셨던 거는 합계만 입력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때 이 합계만 입력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이 세부 현황을 한번 보자 해서 이제 그 이 서식을 입력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합계를 입력하고 뒤에 쪽에서는 이제 세부 현황을 입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대부분이 이제 하늘색 셀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위에 이제 자동으로 이게 원래는 앞에 그 보셨던 화면이랑 이게 연결된 화면인데 여기는 여기서 앞에서 이제 자동 체험 실행을 하게 하면 그대로 다 불러오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외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별도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이제 해당 분배 비용, 인력 비용, 뭐 시설 비용, 기타 비용이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이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 앞에 운영성과표랑 재무상태 이제 운영성과표랑 재무상태표 입력을 하실 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 입력하실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보셨다시피 이 2번, 3번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8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대부분 이제 불러오기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꼭 당부를 드리는 내용이 최대한 그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에서 분류가 잘 돼가지고 입력만 잘 되면 그 부분만 잘 돼서 입력만 해주시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제대로 다 입력이 되니까 꼭 좀 분류를 이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아까는 그 앞에서 봤던 거는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기타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자동 이제 출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도 가능하고 해서 이걸 이제 불러오기가 가능한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각각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그 기타 사업이랑 그 자동 그리고 금융이라는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자동 체험으로 곤란한 이제 항목이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고 이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실제 자동 체험으로 이제 제공을 못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오류 현황을 이제 오류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 부동산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하고 있다 하면 부가세 신고를 하실 건데 그때 이제 그 이런 임대 부분에 꼭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된다. 부가세 신고만 하고 이게 입력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아니니까 반드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하고 그 기부금의 지출을 공개하는 서식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년도에 이제 했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 전년도에 작성된 차기 2월에 기재된 금액하고 이 정기 2월 된 이제 잔액이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정기 2월 금액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 하면은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전년도에도 공시된 부분을 그 2월 된 잔액을 함께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별로 해서 매달 이제 수입과 지출된 그 기부금을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기부금을 기본 순자산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순자산의 증가로 보고 이제 수익으로 인식을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자산 편입액만큼 이제 운영성과표상에서 기부금 수익이 차감이 돼가지고 적게 표시가 되는데 혹시나 이제 이러한 이제 회계 처리 방식을 이제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기부금을 이제 수익을 축소해서 공시를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기부순자산 편입액을 이제 이제 해놓은 이유가 이러한 그런 부분을 오해를 얻게끔 해서 이 하단의 차각관계랑 운영성과표상의 기부금 수익이 일치가 되게끔 그렇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지출된 차가감계는 이 아래쪽에 실질적으로 지출명세상에 국내 사업과 국외 사업의 지출 합계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밑에 그 지출명세서 같은 경우는 기부금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출명세서 작성 화면에 가게 되면 실제 작성할 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로 이제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자산 취득 그리고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 여기도 이제 기준금액을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수혜자별로 작성을 하느냐 아니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제 합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지출된 경우 많으면 여기서도 이제 이 엑셀 블록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조금 이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류 유형인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혜자 등 임의로 이제 기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수혜 인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임의로 기재를 하는 게 있는데 반드시 이제 공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국외 사업에 대한 그 국외 사업 부분이 이제 입력을 하는데 여기는 그 수혜자 또는 이제 수혜단체 국가가 다른 경우에 국가별로 작성을 하는데 그 나머지 작성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국내 사업 지주명세서랑 동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출연 취득 보유 전화분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작성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그 이제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거 하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유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 있지만 엑셀 블록기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가능하니까 전년도에 공시한 주식 명세가 있는 경우에 이 정기 자료 블록이라 해서 이제 하셔가지고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도 중에 매각했다면 삭제를 하시면 되고 신규 취득한 주식이 있다면 이제 추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변동사항을 이제 보유 주식에 대한 변동사항을 작성을 하는데 이제 이는 이제 사유가 이제 출연, 뭐 유상취득, 매각 이러한 사유로 해가지고 이제 변동이 이제 되면은 직접 입력을 하시는데 이 엑셀 여기서도 엑셀 블록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이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 주식이 변동사항이 많은 경우에 엑셀 블록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작성을 하는 화면인데 해당되는 경우에 이 부분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 블록기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네 번째 이거는 이제 특수관계 있는 내국본의 주식 등이 차지한 비율을 기재를 하는 화면인데 이제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 이제 가산세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출연자 및 이제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를 이제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인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연자를 작성을 하고 이사 등 이제 주요 구성원 현황을 작성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출연자 이제 각각 여기서 이제 출연시 출연자라든지 당에서 하면 출연자 이렇게 입력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엑셀 불러오기도 가능하고 전기 자료 불러오기도 이제 가능하니까 이제 편리하신 쪽으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당해 사면도 출연자를 이제 작성할 때는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이제 불러오기를 통해 가지고 2천만 원 이상 출연한 자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오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반드시 이제 이 출연자 명세 작성이 이제 누락이 안 되게끔 반드시 작성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사 등 주요 그 구성원 현황 명세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기 자료 블록이랑 출연 보고서에서 이제 블록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도 작성할 수 있는데 이제 구성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자료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사하고 이제 임원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반드시 그 이사수하고 이제 앞에 작성했던 이사수랑 이사 현황이 이제 똑같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그 특수관계인 이 범위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옆에 팝업창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되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정기자료 불러오기 그리고 출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제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을 이제 사용 현황을 작성하고 수익인 출연 재산 공익 목적 의무 사용 현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의를 하실 게 각각의 서식의 그 작성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 작성하실 때 이미 이제 이제 우리 정기 자료 블록이라든 이제 정기 자료 블록이라 하면은 직전 4년도 작성된 내용이 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미사용 금액이라든지 미사용 그 사유가 이제 그 비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랑 이제 이후의 사용 계획을 반드시 입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작성 대상이 이 사실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작성 대상이긴 한데 이때 만약에 작성을 혹시 누락을 했다 하면 이게 오류가 발생되니까 이거 꼭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수익용 출연재산의 그 공익 목적 의무 사용 현황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작성 대상은 종사상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과 그리고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이 여기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매년 그 수익용 출연재산 가액의 1% 또는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현황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이게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작성을 한 화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에 보시면 여기 출연 보고서에서 작성 이제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대로 자동 입력이 되니까 별도의 이 부분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별도의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감사 보고서 첨부 서류인데 그 첨부 서류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외부 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그 감사 보고서랑 감사 보고서에 첨부된 그 재무제표를 첨부를 해야 되고 그 혹시라도 이제 감사 보고 제출하실 때 내부 감사인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감사인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를 유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이제 끝으로 이제 신고 제출 화면에 왔을 때 여기 보면은 오류 이제 내용을 검증을 하게끔 그동안 작성된 내용을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내용을 검증을 한 후에 이렇게 팝업으로 이제 신고 오류 내역이 이제 확인 이제 나오게 되는데 혹시 나오게 되면 이거를 여기에 각각 보시면 오류 코드가 01, 02, 04, 06 이렇게 코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있는 경우에는 여기 오류 조치 방법 보기라는 게 있는데 이 클릭을 하면은 그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운받고 보시면 여기에 각각의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해서 그림으로 이제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코드가 뭔지 그 확인하시고 이 다운받은 이제 문서에서 오류 코드에 맞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이제 조치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그 다 이제 출연산 보고서랑 이제 말씀을 결산서를 공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일단은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한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죄송한 말씀드리고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1시부터 다시 남은 부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